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큰 박수 쳐주세요. 나오시겠다니. 박수 받으면 계속 미국으로 변화되고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난번에도 제 앞에 계셨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학부 열과 더불어서 오늘 여기 우리 에너지가 남다르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죠? 그래서 방금 소개하셨는데 저는 조금 소개하면 저는 약학을 전공하고 지금 한 20년 이상 신약 개발 쪽에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신약 개발하면서도 그런 결과들이 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특허 기술들을 이용해서 리세피어라가 우리 또 세브리 조혜란 회장님과 같이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세피어라가 지난번에 이제 7월 15일 날 저희가 론칭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지난번 또 그 전에 5월달에 한번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세 분 다 들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맞아. 다 얼굴 기억나네요. 그쵸?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은요? 처음 오신 분. 그럼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지난번에 두 번째 론칭 강의 때 다 드셨나요? 네. 그러면 론칭하고 우리 리세피어를 섭취했다. 섭취 한번 해보신 분? 네. 반 이상이 또 섭취하셨네요. 섭취하시고 나 이런 소감, 이런 체험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나요? 네. 그래요? 누가 좀 우리 사장님,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저는 이석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틀째 먹으면서 활력이 돋으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이명이 없어졌고요. 이명이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작년에 생겼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었고 또 하품이 그렇게 나오고 딸꾹질이 안 나오고 딸꾹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방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루는 잠을 오후 6시까지 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그게 한 3, 4일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어났다 또 자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당뇨가 383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품이 손을 보면 거품이 많잖아요. 근데 거품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획기적인 리세피어라를 통해서 많이 사업에 써야겠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요? 네, 맛있는 젓갈 명란젓. 전 명란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여기 우리 리세피어라 여기 하는 회사에 우리 저 조혜란 회장 동생 아니시죠? 시절이가 아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사장님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뒤에서 좀 제품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는 드릴 건데,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이제 아까 이명이나 우리가 최근에 또 르메이르 증후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귀에 보면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운전을 못한다는 다 난치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좀 보너스로 나오는 결과고요. 저희가 연구했던 이제 핵심적인 거는 사실 좀 이렇게 우리 줄기세포 얘기할 거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부분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너스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귀와 관련된 것 중에는 이명이나 메니에르 증후군 이런 부분들의 개선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막 졸리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뇌가 이제 굉장히 좀 공황장애나 약간의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약간의 그런 뇌 건강에 살짝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엄청 졸립니다. 이게 면역 반응에 뒤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마치 이거 뒤에 막 얘기할 얘기를 다 공부해서 막 혼자 체험으로 다 한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잠깐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뇌에 조금 그럼 쉬어줘야 되는데 뇌가 너무 각성되거나 조금 비정상적인 갈 때는 일단은 졸리는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라는 거가 명령 반응의 1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상화되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일단 없어지긴 하세요. 그래서 명령 반응이 나타난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리세피어라의 핵심적인 건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이 기전들에 관한 것들이 가면서 이제 그 일시적인 몸이 막 반응하고 적응하느라고 나타나는 부분이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형 당뇨 환자분도 한 20년 이상 1형 당뇨는 약 조절도 어렵고 진짜 어렵잖아요. 유전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모든 당뇨가 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되시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당뇨 환자들이 이제 좀 섭취를 했을 때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그 저희가 목사님 중에 이제 계시는데 이제 그 당화혈색소가 이제 좀 당뇨 때문에 하시다가 한 2달 좀 되셨을 때 이제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되셔서 주치의가 이게 평생 이러셨는데 그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저희가 이제 그 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뇨나 아까처럼 이런 어떤 여러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보너스로 나오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명령 반응 중에 가스가 엄청 나오거나 대변량이 엄청 나오거나 약간 변비가 있거나 사람들마다의 명령 반응이 또 정비가 돼서 그거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게 실제로 했을 때 명령 반응이 뭐가 날 거다고 이제 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몸이 반응하면서 명령 반응을 나타내고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 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나요? 네. 다 모범생들이. 네. 저는 교회 가면 성경은 내 거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안경을 써야지 보였는데, 우리 이제 센터를 개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신방을 왔어요. 네. 근데 안경을 차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느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이제 집사님 안경 안 쓰고 성경을 보시네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정말 네. 기적이었어요. 이제 휴대폰도 거의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두 분한테 박수부터 먼저 드리고 실제로 이제 아마 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방금처럼 이제 시력이 좋아지시는 사례들이 또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는 막 또 그게 관련된 명령 반응 중에는 눈곱이 엄청 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눈곱이 막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좀 보면 간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눈으로 막 나오는 눈곱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콩알만한 눈곱이 막 나와요. 그렇게 막 나온 다음에 사실은 이제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뭐 시력 쪽에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세포를 이제 젊어지게 한다는 이게 의학계에서도 미국 FDA가 이제 승인을 해서 사람 임상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임상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눈에도 눈에 신경이 있잖아요. 눈에 있는. 그래서 이게 망가져가지고 안 보이는 시력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이 기술로 이제 하버드에 처음 이제 이런 연구를 하신 그 교수님이 그 설립한 스타트업이 이제 이 시신경을 살리는 임상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기전은 같은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좀 제품 이제 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 벤자민 이거 읽어보세요. 벤자민 이거 뭐죠 이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만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영화예요. 그렇죠. 영화 제목. 그죠? 이렇게 점점 더 젊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항상 생각이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늙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질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한 80대 되면은 정말 뭐 50% 이상이 뭐 뇌건강을 이제 치명적으로 뇌건강도 잃고 다 만성 질환을 하나씩 달고 살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데 최근에는 생체 시계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하면은 안티에이징은 뭐예요? 안티에이징은 항노화. 내가 이제 의사학적 노화되는 걸 막는다. 항노화. 근데 리버스 에이징은 뭐죠? 리버스 에이징. 그러니까 영노화. 거꾸로 한국말로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한국말로 젊어진다는 거죠. 회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노화. 그러니까 항노화가 아니고 더 젊어지는 영노화. 이거는 한국말로는 회춘. 아주 쉬운 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좀 가면은 우리 여기 그 사장님들 중에 조금 뭐 폐경기가 되셨다 하는데 뭐 흰머리 검은 머리 났다 뭐 생리 다시 한다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체험사에서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의 우리 리셋피어라의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혁신적인 리버스 에이징 영노화 프로젝트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간이 내가 더 이상 생체 시계를 돌려서 더 젊어지는 그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명 있잖아요. 기대 수명, 건강 수명. 그죠? 이거 혹시 아세요? 건강 수명. 우리 수명에는 내 나이 있죠, 나이. 몇 살이에요? 할 때 나이. 나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나이는 몇 가지가 있나? 그렇죠? 두 가지. 생체 나이, 생체 나이. 물리적 나이, 실제 나이, 생체 나이 또 있어요. 건강 나이. 건강 나이. 건강 나이 또. 혈관 나이. 혈관 나이 또. 에? 무슨 나이?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정 나이. 열정도 이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물리적인 숫자니까 나이는. 그죠? 그래서 다들 열정 가득하게 오셔서 이 뜨거운 열기를 여기 사고 계시니까 열정 나이 다 대단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생체 나이를 이제 돌려서 뭐를 늘려야 된다? 건강 수명. 지금 실제로 우리가 평균이 지금 한국인이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83세, 83.7세라고 해요. 그런데 건강 나이는 우리가 지금 65.5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83살까지 평균으로 살아요. 어떤 분은 100살 이상도 요즘은 90대도 정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 나이가 65세라는 거는 이 갭 동안 그의 갭이 우리가 한 18년 정도의 동안에는 골골 흐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세, 100세 이제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모든 치료하는 병원에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병이란 거는 서서히 오기 때문에 어느 임계점을 지나기 전에는 아직은 병이 아니다 해서 미병, 아직은 병이 아닌데 임계점을 지나면 질병,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병이 되기 전에도 누군가는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특히 뇌질환은 더 놀랍게도 미병이 아니고 이미 10년간 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병기간. 그런데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미병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치매, 파킨슨은 10년간 유병기간이라는 걸 지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우리가 내가 예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치료적 예방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여하간 우리가 모든 질병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환이 하나하나마다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치료.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내가 고혈압이면 근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고혈압을 이제 혈압을 낮추는 어떤 약을 먹거나, 관절염이면 관절염 치료약을 먹거나 뭐 요즘 주사도 맞고 질환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본이 있잖아요, 근본. 어떤 모든 만병은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병의 이제 현상인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근본을 뭔가 다스려서 만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치료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게 만병통치약 개념을 떠나서 근원을 좀 다스려가지고 5만 가지 현상들이 다 우리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요즘은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비드 싱클리어 교수가 이제 하버드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이제 이렇게 젊어지는 몇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리버스 에이징, 뭐 노화의 종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임상도 들어가고 막 이제 해춘에 대한 임상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체 시계를 젊게 만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 몸 상태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 감기 걸려도 금방 좀 며칠씩만 금방 딱 일어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몸속에 쓰레기 쌓이고 염증 쌓이고 막 이래가지고 점진적으로 가다가 이제 병으로 나타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뭐 만병통치약 너무 많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온갖 데 가게 가면 뭐 만병통치약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 우리 캐스터하고 실제로 저희는 신약을 개발하면서 모든 거를 세포 레벨에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연구하고 하는 제가 이제 연구를 총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차별화된 부분인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세피어라, 여기에 이제 그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에이징 사이언스 100% 탄생한 줄기세포 부스터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가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아니 이게 먹는 줄기세포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줄기세포냐고 묻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고갈되거나 뭔가 노화된 줄기세포를 전부 건강하게 부스팅 시키는 거예요. 부스터다.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돼요. 이게 줄기세포를 우리가 뭐 어떻게 먹냐 막 이런 얘기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오늘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먹는 줄기세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체내의 줄기세포 부스터는 활성화시킨다는 거,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신약 연구하면서 이제 저희가 10년 이상 뭐 약은 우리가 평균 한 15년 동안 국내에서 개발하면 평균 한 400억 정도가 들고 미국 글로벌에서 하면은 뭐 조 단위로 드는 게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 과정에 굉장히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연구에서 저희가 지금 당뇨발 치료제로 이제 2, 3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피부를 재생하냐면 괴사된 발가락을 다 재생을 하는 그런 기전이 이제 저희가 규명을 하고 환자들한테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을 2, 3임상을 하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리버셀 컴플렉스 넘버 5라는 요 처방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셀베이 또 우리 조 회장님 이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해서 저희가 최적화되게 요렇게 이제 그 컴플렉스 넘버 5를 식약처에 이제 등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다른 어떤 중요한 처방들을 같이 해서 리셀 우리 피어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항노화,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영노화의 어떤 그런 기술이 일단 담겨 있다라는 거가 이제 좀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술들은 그 제품에도 아마 여기 수상한 게 있을 텐데, 세계 이제 지식기구,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면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책에 등록하고 하잖아요. 저희가 미국, 일본, 뭐 해외 특허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이제 신약 기술을 등록하면서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거가 세계 지식기구에 저희가 특별상을 수상을 한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벨과학 이제 기술 창조 대상도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던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리버셀 컴플렉스 넘버 5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뷰티, 메디 뷰티 개념으로 아름다운 피부,
그죠? 젊고 건강한 세포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안에 또 다른 첨가들을 이제 다 같이 해서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뭐 히알루론산, 밀크세라마이드라든지 L-아르기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에 좋은 비타민들을 천연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비타민 우리가 뭐 A, 비타민 뭐 B1, B2, B6, B12,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다 천연 효모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랜 기간 또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제품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영농화 배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라이프 스팬, 요게 노화의 종말, 요게 이제 하버드 의대의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노화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돼서 책이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노화의 종말, 이제 더 이상 노화는 없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면서 이분이 한 50년 연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실명된 이제 눈을 이제 이 기전으로 해갖고 하는 이제 약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어떻게 되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더 2016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스미 교수가 지금 밝힌 우리 몸에 있는 오토파지 유전자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토파지 유전자. 자, 오토파지.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신 사장님들, 오토파지가 뭐예요?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는다. 깨워서 활성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는 이제 오토파지는 우리가 오토매틱 스스로 파지는 잡아먹는다. 뭐를 세포 속의 병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이나 쓰레기나 염증, 독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50년 하셨어요. 일본 분이신데 오스미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는 참 인간의 몸은 굉장히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질병도 예방하고 피부도 재생하고 하는 완벽 시스템이 원래는 장착이 되는 완전 슈퍼컴퓨터예요. 인간의 몸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자꾸 이상한 거 먹고 미세먼지 날리고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제 몸이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딱 해봤더니 세포 안에 세포마다 청소기가 있는 거야. 청소기가 한 대씩 있어요. 이 청소기가 이제 오토파지 유전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몸? 세포. 그렇죠. 우리 몸은 뇌신경 세포, 간 세포, 눈 세포 모든 것들이 기본이 세포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이제 그 안에 보면 너무 정교하게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청소기가 한 대가 딱 있는 거야. 세포. 근데 이 청소기 이름이 이제 오토파지 유전자라고 규명을 했어요. 이 오토파지 유전자라는 게 딱 있는데 다 깨어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 오른쪽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저 제일 왼쪽에 보면 이렇게 초색깔 모양 있잖아요. 저게 이제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세포 안에서 하나 싹 만들어요. 이름은 오토파고졸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근데 어쨌든 쓰레기 재활용 봉투예요. 그래서 이 청소기가 탁 있다가 탁 깨어나면은 저렇게 쓰레기 봉투를 하나 싹 만들어서 세포 안에 있는 독성 단백질, 염증, 아까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어떤 세포 노폐물들을 싹 쓸어 담아요. 그 쓰레기 봉투를 쫙 담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포 안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더니 세포 안에 있는 리소솜이라는 저 소금로에다가 탁 갖다 주면 리소솜에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서 가스분해를 막 시켜요. 그래서 에너지도 발생하고 이 쓰레기를 막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백질로 재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미 교수님이 우리 몸에는 청소부 유전자가 있는데 작동을 하면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세포 스스로 청소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밝힌 거죠.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거 우리가 여기에서 청소부 유전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온갖 5만 가지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부 유전자가 만일에 항상 탁 깨가지고 몸에 쓰레기 딱 생기자마자 쫙 성소하면 언제나 젊고 건강한 세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5만 가지 병에 시달리냐? 청소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거는 맡겨놓은 청소부는 엄청 억울하죠. 그러면 맞는 말이야. 청소부가 일을 안 한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왜 안 했냐를 보니까 이 청소부는 미션이 자기는 청소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더러워지면 발딱 일어나서 청소를 하도록 설계가 됐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미션 있잖아요. 청소면은 들어오실 때마다 발딱 일어나서 막 할 텐데 얘는 보니까 미션이 청소기 역할을 너무 잘하는데 자기 임무는 청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일어나냐를 연구했더니 이제 이게 좀 놀랍고 재밌는 건데 언제냐? 사람이 뭘 안 먹어요. 우리 세포는 이 순간에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쫄쫄 굶는 거예요. 너무 소식을 하거나 단식하거나 이러면은 세포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단백질도 필요하고 막 한데 사람이 뭘 안 먹으니까 쫄쫄 굶어주게 생겼어. 그때 얘가 탁 깨가지고 장을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없나 하고. 근데 슈퍼마켓이 없죠. 쓰레기밖에 없어. 자기 몸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포의 생존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때 깨어나서 세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영양분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는 세포의 이제 생존 시스템이고 자기 미션이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청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소식하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금씩 드시면 오래 산다. 그죠? 소식하면 건강하잖아요. 근데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먹으면 얘가 절대로 일어나겠어. 절대로 평생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들이 계속 몸 안에 있으니까 한 거죠.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이제 깨워주는 애를 요 리세피어라에 딱 들어가면 세포 청소기 탁 켜가지고 청소 쫙 시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다 밝히고 이게 노벨상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약의 개발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치매, 파킨슨, 당뇨 개약 이런 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버스 에이징, 영노화라는 거는 한마디로는 우리가 노화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일 요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거, 생체 시계를 젊어지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수, 건강 수명이자 장수와 연결된다는 거고 수면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암의 진실 같은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가포식 기능이 만일에 잘 안 돼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자가포식 이 유전자도 잘 뭐 작동도 안 하고 몸에 뭐 줄기세포도 고갈되고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경계 질환, 이제 자가포식 이런 것들이 치매, 파킨슨 같은 뇌질환이나 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차단하는 게 이 유전자를 탁 깨워서 활성화시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온갖 책에 이제 막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그럼 오토파지 유전자가 관련된 질병이 뭐냐 이거를 또 전 세계가 막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논문들을 쫙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토파지 유전자를 관련된 질병 그러면은 먼저 이 퇴행성 뇌질환 대표적인 게 치매, 파킨슨,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아까처럼 뭐 근골격계 다리 누가 얘기하셨나요? 뭐 다리가 괜찮아진다 뭐 얘기하시는 게 근골격계 질환에 골다공증, 근육 감소증, 골관절염 그리고 이제 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뭐 면역 질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됐을 때, 장질환 왔을 때, 루푸스 왔을 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동맥경화, 그 다음에 노화와 관련된 거,
저 빨간색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적혔어요? 아, 잘 안 보이시죠? 세포 노화, 줄기세포 고갈. 아유, 그러니까요. 자, 세포 노화와 줄기세포가 고갈된 거를 줄기세포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재생되고 세포 노화를 또 이렇게 이제 젊게 만들고 하는 거와 관련된 게 오토파지다라는 거가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논문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는 뭐 다 뭐 많이 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원래 이제 태아가 되면은 배아줄기세포,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배아줄기세포가 분화가 하면서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아기가 10달 동안 생성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또 중간엽 어떤 배엽세포 형태 우리 몸에 어떤 이제 조직이 남아있어요. 줄기세포들이. 그래서 우리 몸이 아까 되게 신비롭다고 했잖아요. 피부가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한때는 이제 이 피부가 재생하는 거에 사실 치료 약물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당뇨발 환자들은 이제 한 20%, 25%가 발목을 절단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그 너무 심각하게 이제 괴사된 경우인데 대다수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시간이 지나서 데일밴드 아니면 드레싱, 요즘은 이제 비싼 드레싱들 다 붙여놓으면 환경이 딱 만들어져서 몸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얘가 이제 다른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이런 드레싱류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때도 우리 몸이 스스로 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뭔가 손상되거나 문제되면 가서 복구하고 수리하고 재생하고 이 역할을 하느라고 몸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제 재생, 복구 이런 쪽에 작동하고 면역세포는 몸에 균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그 균들하고 싸워가지고 세균들이 우리 몸에 와서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는 이렇게 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 뭐 주사 맞는다 하면은 주로 줄기세포가 어디 있냐? 우리 골수 줄기세포, 혈액에 있는 혈액 줄기세포, 지방에 있는 지방 줄기세포 이런 거에 줄기세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방을 빼가지고 지방에서 내 줄기세포를 분리해갖고 그거를 이제 배양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약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분리해서 다시 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내가 피부 넣으면은 이제 피부에 갑자기 엉덩이에서 지방에서 줄기세포에서 피부에다가 하면은 피부에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콜라겐도 만들고 재생을 확 시키고 신생혈관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피부가 윤기가 나고 좀 좋아지는 이런 것들 쓰잖아요. 또 무릎에 안 좋으면 이제 내가 해가지고 무릎에다가 놔서 무릎에 빨리빨리 재생되도록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줄기세포 시술, 치료 이런 거죠. 또 혈액에서 뽑으면은 PRP 해가지고 혈액에서는 사실 혈소판 같은 거를 이제 혈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줄기세포도 이제 함유되도록 해서 뭐 혈액을 갖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줄기세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종류가 아까 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줄기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줄기세포가 하는 게 재생기전이에요. 줄기세포가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먼저 성장 인자들을 분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신생혈관들을 막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들이 우리가 먹으면은 또 마시는 어떤 산소, 우리가 영양분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 줘서 신생혈관을 만드는 거 피부 재생에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피부의 표피세포를 증식하는 EGF, 그리고 이제 섬유아세포, 새살이 돋게 하는 FGF,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PDGF, 조직을 재형성하는 뭐 TGF 이런 다양한 그로스 팩터 인자들을 막 하는 게 이제 줄기세포가 좀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런 데는 너무 딱딱하긴 한데 일단 줄기세포라는 기능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항염작용도 하고 뭐 혈관 신생, 콜라겐 같은 거 촉진도 하고 형성도 하고 그래서 피부 재생에 관련된 걸 다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뭐 병원에 가면 피부하면 뭐 한 100만 원, 300만 원, 뭐 내가 뭐 관절하면은 뭐 6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싼 한 3000만 원 뭐 이래가지고 줄기세포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한 10여 년 연구하면서 이게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내 몸을 이제 리버스 에이징하는 오토파지 유전자를 활성화하면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줄기세포 자체도 당연히 젊고 건강하게, 노화된 세포가 젊어지고 그리고 고갈된 줄기세포들이 빨리빨리 재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세포 부스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당뇨가 이제 당뇨 치료제를 저희가 이상임상 단계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건데, 약을 개발하게 된 한 15년 동안 앞에서는 동물 실험을 온갖 실험을 하고 동물에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은 어떤 기전으로 있는지를 다 세포 레벨에서 분석하고 독성 연구하고 품질에 대한 연구를 해서 사람한테 임상이 들어오는 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이게 사람한테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을 해야지 식약처가 이제 사람한테 임상을 하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6년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시클레어 교수님이 하는 회사도 FDA가 임상해라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제가 내가 세포를 생체 나이를 되돌려서 치료하겠다 요렇게 기전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약을 개발하는데 이 지금 환자 여기 사진 보이세요? 여기 당뇨가 네. 저 당뇨 괴사가 막 일어난 발가락이에요. 저분이 혈당이 한 600 정도 되고 52세 남자분인데, 실제로 저렇게 되면 당뇨 증상이 지금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라그나 증상이 한 2급 정도 되는, 관리 안 하면은 재생을 하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먹어갖고 발라서 재생되는 게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EGF 연고가 스프레이가 10ml에 39만 원 정도 해요. 근데 EGF 피 정도 같이 재생해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제 당뇨발 환자들이 다를 절단하는 비율이 계속 한 25% 정도 돼요. 전 세계 평균. 그런 정도인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면은 저 괴사된 부위를 다 제거하고 저기다가 항생제 드레싱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재생되는 거, 몸이 재생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지나면 잘라내야 돼요. 근데 저분이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이제 핵심 그거는 신약 물질이에요. 저희가 뭐 리세피온을 갖고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약 물질을 갖고 이제 이분이 저렇게 다 재생이 된 거예요. 발가락이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녹아서 리세피오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약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똑같진 않지만 연구하면서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해서 저희가 리세피오라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토피, 이 환자는 40대 중반에 여성분인데 혈관 부종의 아토피를 심하게 갖고 있는, 치마를 못 입으셨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말짱하게 지금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토피 연구도 또 따로 또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되는 거는 약에서는 기전이라는 걸 규명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나오냐를 세포 단위로 규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규명한 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줄기세포랑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약에서 얘기하는 거니, 줄기세포가 아까 신생혈관을 많이 증대한다고 했죠. VEGF, 혈관, VEGF, PDGF, IGF, 피부 재생에 관련된 모든 교속 팩터들을 증식을 시키고 상처 치유와 관련된 모든 인자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고, 피부 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내가 세살이 돋는다 하는 그런 세살을 돋게 하는 거, 세포가 막 이동하는 거, 세포 증식, 콜라겐 배양,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저희가 다 증명을 하고 논문을 다 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사이토카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아토피 같은 게 있을 때는 진짜 심각하면 스테로이드 젤을 먹거든요. 근데 부작용 때문에 오래는 못 먹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덱사메타손 같은 이제 그러한 스테로이드랑 비교해도 걔보다 얘가 훨씬 더 염증성, 이제 염증 유발 인자들을 다 억제한다는 걸 다 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에 임상이 가면
세 단계를 거쳐요. 1상, 2상, 3상. 그래서 1상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거 독성이 없냐, 신약이니까 하고, 2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2상, 3상 단계에서 환자 대상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된 이제 연구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줄기세포 부스터 이런 말은 모르겠어요. 약의 영역이 아닐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연구한에서는 저희는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동일 치료 기전이다. 이게 저희 약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피부 재생에 있어서도 아까 아토피 환자들 막 덱사메타손 막 바르잖아요. 발라도 막상 해보면 조직이 막 다 깨져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저희 물질 하면은 완전히 엄청 예쁘게 조직이 그대로 재생 복원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또 하고, 이렇게 괴사된 피부가 그대로 새살이 이렇게 예쁘게 차오르는 거예요. 새살이 이제 차오르는 연구를 하고, 아까 여러 성장 인자들이 얼마나 발현됐는지, 또 심지어 이제 항균 기능도 얘기하는데, 항균 기능과 피부 재생 기능을 같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또 굉장히 많이 부스팅 된다는 것들이 좀 어려우시죠? 요거? 근데 이거 빨리 이런 거 연구 많이 했다. 자, 지금 잠깐 우리 졸리실 수 있으니까 박수 잠깐 한번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얘기니까 하여튼 이게 면역 조절 기능이든 우리가 염증 작용이든 굉장히 좀 놀랍게 우리 몸이 그냥 젊고 건강하게 만드니까 얘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세피어라로 다시 넘어오면 한마디로 이제 줄기세포의 뭐 부스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상처 치유, 성장인자, 피부 재생, 항균, 항염증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기능들이 이제 규명이 된 것들의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응축돼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아직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신약 중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건 파킨슨 치료제예요. 파킨슨. 요즘 파킨슨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삼상임상 파킨슨은 제가 이제 삼성의료원, 연세세브란스 병원, 뭐 여러 이제 뭐 대학병원 11군데서 환자들 200명한테 임상을 해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3상 임상 단계까지 가 있는 기술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이제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이 그 2상 임상까지는 많이 했는데 2상을 성공해서 3상까지 가 있는 게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게 쓰시니까 챗GPT에 파킨슨 3상 임상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딱 요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3상까지 가 있어. 그만큼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리세피어란에 아까 줄기세포 부스터의 기능의 어떤 아까 당뇨 궤양의 연구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넣었지만 근본으로 또 오토파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뇌와 관련된 건강에도 굉장히 아마 좀 도움받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이제 물론 뭐 연구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파킨슨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효과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효과가 많이 나는 결과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저희 연구가.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우울증, 기분인지, 공황장애 뭐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이 막 되게 짜증 많이 내거나 학생들 먹여도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 이런 분들이나 내가 뇌 건강에 약간 염려하는 분들도 물론 저희가 줄기세포 부스터의 뇌 핵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뇌와 관련된 연구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뇌 건강 쪽에도 도움받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또 트레머, 손 들리고 채머리, 머리 들고 이러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임상을 할 때 평가를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머 손 들리고 이러는 거에도 이제 독과성을 저희가 또 하고
또 기분 인지나 우울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이제 연구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킨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메커니즘이 있고 또 이제 물론 저희가 리세피어라를 뭐 파킨슨 치료에 맞춰서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할 때 이런 기술들을 다 녹여서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초점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지만 충분히 뇌기능 쪽으로도 어떤 도움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치매 예방약의 영역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이상임상까지 가 있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치매로 진행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이런 다양한 기전들이 있고 또 오토파지 활성화 기전이 있고 이런 기전을 다 규명하고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경도인지 장애는 내가 치매가 될까봐 염려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한 300만 명 정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 내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는 경증일 때에 지금 현재 나온 레캠비나 킨솔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3천만 원 내고 주사 맞아야 되는데 부작용이 뇌출혈이 30% 나와요. 저게 이제 임상에서 근데 전 세계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미국 FDA가 이 3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예요. 미국에서 4천만 원입니다. 한국은 이제 킬로그램당 다르니까 뭐 한 50kg도 하면 한 2천만 원 되겠죠.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그 지금 삼성에서 보험 들 때 레캠비 보험 들면은 뇌출혈 보험 같이 들라고 해서 같이 들고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한데 전 세계에 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장을 저희가 이제 약으로 개발한 이렇게 알약이에요. 알약인데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좀 그 기술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 경도인지 장애에 관한 것들이 아마 기존에 약물 섭취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도. 그러면은 이제 그 글리아티린 제제라는 게 뇌졸중, 뇌출혈 오래 먹으면은 항상 이 뇌질환 약물들은 부작용이 너무 세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세지만 그래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라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기작으로 해서 저희 연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제 우리가 부스팅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중점 타겟으로 했지만 오토파지라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설계할 때는 내가 어떤 질환마다 물론 조금씩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다르게 다 처방을 좀 해요. 연구할 때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만일에 이제 줄기세포 부스터다 하면 거기에 더 좋은 거, 뇌 쪽에 타겟이면 뇌에 더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질환이 뭐 당뇨면 당뇨에 더 좋은 것들을 전체 처방을 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뭐 이게 우리가 뭐 모든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만 현재 리세피어라가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부스트면서 다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건 이제 체험을 통해서 다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제가 이거 혹시 공부하고 오셨냐 이랬는데 첫 번째 엄청 졸린다. 가른해진다.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졸리고 막 눕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인데 이게는 1, 2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요.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이 발동해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럴 때는 이런 분들은 아침에만 드셔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정신이 발동해지니까 원래는 아침, 저녁 우리가 한 포씩 드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른해진다 하면은 너무 졸린다 이럴 때는 낮에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거나 운전해야 되면 뭐 저녁에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줄였다가 1, 2주 정도 지나서 내 몸이 이제 괜찮아지면 다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드시면 되고 내가 환자여갖고 좀 많이 먹고 싶다 하면은 실제 저희 임상 연구에서 많이 먹을수록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뭐 뭐든지 너무 과한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거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연구에서는 그거의 한 3배 용량까지는 그래도 효과들이 더 이제 올라간다. 많이 먹을수록 하는 것들을 제가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뭐 우울증이다 뭐 이 정도 가벼운 크게 깊은 거 아닌 경우는 아침 저녁 한 포씩이면 충분한데 좀 내가 뭔가 질병 때문에 뭐 당뇨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뭐 당뇨가 다 이게 정상화되는 건 아니에요. 당뇨는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라 이게 정상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뭔가 특수 미네랄 결핍으로 오는 당뇨 이런 거는 이거랑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들은 일단은 이제 뇌 건강하고도 이게 이제 접목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도 어쨌든 그러면 이제 두 배도 먹는 두 포씩 먹는 아침 점심 저녁 한 포씩 아니면 아침 저녁 두 포씩 아침 점심 저녁 세 포씩 이렇게 이제 조금 늘려주는 거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하간 이제 우리가 면역 반응에서 아까 눈이 축열되고 눈곱이 심하게 낀다. 저게 이제 아까 저렇게 하거든 눈 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눈곱 없더라도 시력이 좋아지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약간 어지럽다. 아니면은 가스, 방귀를 자주 낀다. 그리고 피부 독소 배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무릎이나 뭐 팔이나 제가 무릎 밑으로 막 독소가 아토피 환자처럼 쫙 나오시는 경우 정말 놀라운데 그렇게 배출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발진 형태로도 나오는데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변비, 배변량 증가 이런 것들 아니면 손끝, 귀끝 이런 데서 진물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100명 중에 한 3명, 2명 정도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역 반응이 이제 또 있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좀 되게 중요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면 주변에 잠 잘 못 주무시고 되게 우울증 있으시고 기억력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 갱년기가 한 10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내가 약간 우울감도 있고 안면홍조 증상도 있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온갖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에도 체크하는 10가지 중에 거의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마 갱년기 증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좀 뇌졸중이나 뭐 주변 아까처럼 뇌졸중 같은 수술을 해도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런데 중요한 건 수면이잖아요. 수면. 요거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는 굉장히 이 뇌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병의 원인들을 얘기할 때 만성염증이긴 하지만 이제 만성염증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암이 이제 진단받을 한 2, 3년 전에 돌아보면 너무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암의 큰 원인인데 우리가 뇌질환, 치매, 파킨슨 막 이런 거 염려되잖아요. 근데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거 뭐예요? 수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몸에서 이제 우리 몸은 아까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대잖아요. 얘가 정상적으로 세포만 딱 돌리면 그 완벽 시스템이 다시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피어라가 정상적으로 몸세포의 쓰레기 청소하고 해서 정상으로 가동시키면 우리 몸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까지는 아까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하는 림파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수구가 있는 거죠. 근데 뇌에도 보면 뇌에 막 독성 단백질 쓰레기가 막 쌓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배출해내야 되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몸은 쓰레기 쌓이면 배출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뇌에는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우리 다른 어떤 세포 우리 기관에는 이렇게 몸이 이제 배출이 다 되는데 뇌에는 잠을 깊이 잘 때 수면을 하면 뇌가 살짝 쪼그라들면서 뇌하 수치액이 들어가서 물청소에서 쫙 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자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숙면하는 데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따뜻하게 이게 차로 이제 하셔서 드셔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마치 갑니다. 이제 자, 저희가 뭐 특허 내고 다양한 아까 이제 이런 거 수상하는 거라든지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돼 있고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조금 이제 설명하신 거가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뭐 그렇게 질문 있으시면은 네. 챗GPT한테 물어보면 네. 그 우리 줄기세포는 위에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질문이야.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질문인데 줄기세포를 주사를 왜 맞나요? 우리 위에 들어가 위산에가 죽으니까 세포는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 시술은 몸에서 빼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몸에다 다시 넣어주는데 주사로 넣잖아요. 줄기세포를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저희 리세피어라는 줄기세포를 먹는 게 아니고 이 물질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다 천연물이에요. 들어가서 몸에 있는 세포의 쓰레기 청소부를 깨우고 줄기세포가 세포 쓰레기 청소부 다 깨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생체 시계를 돌려서 젊고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고 줄기세포도 젊고 건강하게 이렇게 한다는 부스트라는 거지 줄기세포를 먹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위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러한 물질인 거죠. 줄기세포를 먹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는 몸 안에 있는 거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때는 몸에서 지방을 빼거나 골수를 빼거나 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몸에다가 얼굴에 넣어주든 고리에 넣든 다시 넣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돼요. 줄기세포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먹는 게 아니요. 아니다. 네. 다음 질문.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아니 우리 여기 네. 혹시 또 해도 되나요? 네, 또 하셔도 돼요. 혹시 되게 뇌가 네. 뇌가 세포가 많이 죽었대요. 네, 신경세포. 그걸로 인하여서 많이 어지러우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만일에 어떤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뇌신경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치매나 파킨슨이나 어느 부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증상이 어느 뇌신경세포가 중요에 따라서 치매든 파킨슨이든 막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표현되는 증상이 꼭 어지러운 게 대표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느끼기에 어지럽기도 하고 빈혈 증상이든지 여러 증상이 복합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박사님 되는 답이 있어요. 우리 몸은 아까처럼 스스로 내 몸 안에는 면역력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조직을 재생하는 온갖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 몸이 뭔가 신경세포가 좀 죽었든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현재 남아있는 애들을 젊고 건강하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애들은 안에 독성물질이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확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면 신경세포에 아까 독소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기능을 못해요. 근데 걔가 청소기가 다 켜져가지고 세포가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역할들을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가 어떠한 증상이 만일에 있게 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세포들이 가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에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따라오는 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에 다스려서 한다. 네. 지금 빨리 끝내라고 막 난리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질문은 혹시 궁금하신 거는 또 여기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